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통계상의 국민소득이 비슷하고 딱히 관심이나 사전 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꽤 비슷한 나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진상을 아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높은 생활 수준과 소득을 꿈꾸는 많은 외국인들은 두 나라 중 어느 곳에 정착할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레딧이나 쿼라 같은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두 나라 모두를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가 더 좋았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던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답변 가운데 일부를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좋다, 낫다, 이런 건 솔직히 대답하기 좀 애매해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일본보다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아주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람마다 취향과 관점의 차이도 있는 거니까 저는 서울과 동경의 차이점 비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의 경우 서울이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일단 동경은 비쌉니다. 동경은 대중교통이랄 게 사실 전철 말고는 딱히 없어요. 서울은 버스나 택시 같은 선택지가 많고 저렴한 편입니다. 동경에선 버스 보기 쉽지 않고 택시는 지나칠 정도로 비쌉니다. 동경은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환승 한 번 하려면 골치가 쑤실 지경이죠. 개인적으로는 서울만큼 훌륭한 전철교통망을 갖춘 곳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대기 환경은 동경이 낫습니다. 서울과 동경 모두 거대 도시이기는 하지만 서울은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동경의 공기가 확실히 상쾌한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날씨의 경우 두 도시 모두 여름에 너무 덥고 습합니다. 다만 제 생각엔 서울의 여름이 동경보다는 아주 살짝 나은 것 같아요. 한국에 지내는 동안 습한 여름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는데 같은 시기 동경에 한번 가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일단 동경이 훨씬 습하고 끈적끈적한 곳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두 나라 사람의 특성이죠. 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사실 정말 상반된 사람들이에요. 일본인들에게는 혼내와 다테마에, 즉 속마음을 겉으로는 숨기는 정서가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결국 적응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껏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일본인들은 예외예요.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들과 진짜로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들었죠.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이 사람의 속마음을 더 모르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도 들었어요. 저는 두 나라 모두 살아봤습니다. 일본은 오사카에서 거의 4년, 한국은 서울에서 1년 반 정도 살았네요. 와이프는 6년 전에 결혼한 일본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확실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일단 소비재가 심하게 비쌉니다.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을 식비로 쓴 것 같아요. 서울에선 그 절반 이하로 쓴 것 같습니다. 일본은 거의 모든 전철들이 다 민영이에요. 노선을 옮겨 타려면 티켓도 새로 끊어야 하고 심지어 노선도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밖으로 나가서 같은 이름의 또 다른 역에서 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환승 체계 자체가 이 모양이니 늘상 혼란스럽고 요금도 많이 듭니다. 한국은 모든 노선을 공공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출발 전에 생각한 경로대로 쭉 타고 가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특히 서구권 출신의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자체가 친근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문화예요. 일본인들은 그에 비해 내향적이고 속마음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 한국에서 훨씬 친구 만들기가 쉬울 거예요. 무엇보다도 확실히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훨씬 좋습니다. 서구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한국인들이 높아 보였고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두 나라 사람들 모두 흑인이나 라틴계, 동남아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 느꼈지만
백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생활비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적게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삶의 질이 일본보다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한국의 대기 오염이 일본보다 심한 건 분명해요. 이건 늘상 그런 건 아니고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누나라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제가 느낀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아무래도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편이었어요. 뭔가 계획이 있거나 의견이 떠올랐을 때도 망설이지 않고 뱉어내는 스타일이죠. 그에 비해 일본인들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정적이고 비밀스러우며 복잡한 사람들일 겁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서구권 출신인 사람이 배우려면 아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문자에 있어서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두 언어 모두 중급 수준까지 배워봤는데 한글은 널널하게 공부해도 일주일이면 간판이나 안내판을 읽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본어의 경우 저는 결국 반쯤 포기해버리고 회화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3개나 되는 문자 체계를 한 번에 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읽는 방법조차 그때그때 다른데 이건 일본인에게 물어봐도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대답만 들었죠? 만약 일본에서 영어 메뉴판이나 안내가 없는 대중교통 혹은 식당에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악몽을 겪게 될 겁니다. 그 밖에는 사람들의 패션과 스타일은 한국이 확실히 좋다고 느꼈고 생활비에서는 저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날씨의 경우는 두 나라 모두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둘 중 하나라서 우열을 가리지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일본인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딱 봐도 이상한 옷을 하나 집어서 입어봤을 때 일본인 친구는 아마도 괜찮은데? 라고 대답하겠죠. 반면에 한국인 친구였다면 망설이지 않고 어디 좀 모자라 보이는데라고 대답할 겁니다. 일본이 낫습니다. 일본의 음식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디저트도 훌륭해요.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늘 예의 바릅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기도 하고 다채로운 전통 문화와 꽃꽂이, 종이접기로도 유명하죠. 수많은 유네스코 유산을 가진 나라이자 스시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만 아니면 딱히 걱정거릴 게 없어요. 반면에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방사능 피폭을 걱정해야 할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